지 못한 11건을 제외한 발화 요인은 정기적 요인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차 없는 충북도청 실험이 이번 주 진행됩니다. 김영환 지사도 셔틀버스로 출근했는데 정작 공무원들은 소갈이 중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청주 역점 사업이 줄줄이 보류됐습니다. 이번엔 청주 읍성 보건 사업이 멈췄습니다. 낙농가와 육아공업체들의 우유값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가격 협상이 중단되면서 납품 거부 움직임이 현실화될 조짐입니다. 스마트워치 기능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한 8개 제품 중 1개는 연결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공언한 대로 닷새간의 차 없는 충북도청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도청을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공무원 대부분을 청산에 주차하지 못하게 한 건데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직원들은 지사의 바람과 달리 그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차 없는 도청 첫날, 셔틀버스를 타고 온 공무원들이 차례로 내립니다. 출퇴근을 돕기 위해 충청북도가 임시로 추가 투입한 무료 운송수단입니다. 관용차를 이용하던 김영환 지사도 이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공무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계속 이 차 없는 도청을 유지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셔틀을 이용해서 주차할 수 있는 인원을 줄이고 일주일 내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지만 그런데 지사의 바람과 달리 출근용 셔틀버스 7대를 타고 온 직원 수는 다 합해도 23명에 불과했습니다. 외부 주차장을 지원받는 470명을 제외하더라도 도청 직원이 약 1,200명임을 감안하면 극히 일부입니다. 노선이 제한적이고 운행 시간도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때문에 30분 넘게 걸어오거나 시내버스를 타느라 출근 시간이 배 이상 걸렸다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가족 또는 동료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아예 자비를 들여 택시를 타고 출근한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차를 포기할 수 없어 청사 주변 골목에 차를 세운 직원도 일부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 비워둔 주차장에서 하겠다던 점심 음악회 장소는 법 위반 소지가 있어 평소에도 열 수 있는 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직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업무용 출장입니다. 동물방역 등 특수 업무용 차량과 5인 이상일 때 쓸 수 있는 승합차를 제외하면 일반 직원들이 이용 가능한 관용차는 9대뿐. 모자랄 땐 자가용을 이용한 뒤 비용을 보전받으면 됐지만 시범 운행 기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첫날 오전에 이미 닷새 중 사흘은 예약이 꽉 차 급한 출장이 생길 경우 자택까지 가야 할 수 있는 겁니다. 2주 전에 전화해서 미리 선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배차를 못 받는 거죠. 차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관용 차량을 못 쓰고 주변에 대놓은 자차를 타고 간다든지 택시 타고 간다든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불편과 우려 때문에 대책 없는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해온 공무원 노조는 하겠다는 통보만 있었고 제대로 의견 수렴을 한 적은 없다며 지금 도청에 필요한 건 주차타워지 문화 예술 공간이 아니라고 강도를 높였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에 앞서서 이것을 이제 문화 공간이나 휴식 공간으로 그거를 제시를 한다는 자체가 일단은 좀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얼마든지 이 도청 청사가 아니라 다른 공간에 만들 수 있지 않나. 비판의 중심에 선 김영환 지사는 직원들을 힘들게 한 건 아닌가 걱정된다면서도 일방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취임 초기부터 전 직원에게 공론화했고 노조와도 각종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했다며 반박했습니다. 또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는 도민 여론을 직접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여 여론조사를 통해 추가 시행을 관철시킬 가능성까지 동시에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이번 주 중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주댐의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는 오늘 오후 6시부터 수문을 열고 초당 5,000통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충주댐 수위는 133.8m로 홍수 조절을 시작해야 하는 제한 수위는 138m입니다. 이번 수문 개방은 북부권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곳에 따라 시간당 50mm, 누적 15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결정됐습니다. 충주댐 수문 개방은 지난 2020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원점 재검토 중인 청주시 신청사 건립과 우암산 둘레길, 원도심 고도 제한 등에 이어 청주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옛 읍성을 복원하겠다던 900억 규모의 역사공원 사업도 민선 8기 청주시가 추진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막대한 예상 집행에 순종하자는 취지인데 이 결정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만만치 않은 세금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려 관아의 부속 누정인 망선루와 조선시대 관청인 청년각, 임진왜란 청주성 탈환을 기념한 조원 전장 기적비와 충청도 병마 절도사 영문까지 청주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옛 청주 읍성의 흔적입니다. 이들 문화재 사이를 가로막은 청주시 임시청사는 물론 KT와 우체국 청사 등 현대 건물을 밀고 4만 1,000제곱미터 옛 읍성터를 원형 가까이 복원하자는 게 청주시의 중앙역사공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만 100% 청주시 예산으로 911억 원, 2020년 이미 정부 투자 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현적 가치도 좀 높다, 그렇게 판단되고, 또 이제 도시의 녹지가 좀 옛날 구도심권에는 녹지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녹지를 더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첫 건물 매입을 앞두고 청주시가 추진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300억 원이면 KT 건물 하나 매입할 줄 알았는데 실제 감정가는 무려 450억 원. 총 사업비가 1,000억 원대로 올라서자 추경카드를 만지던 민선 8기 청주시가 사업 추진에 일단 제동을 건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예비비나 이런 게 지금 다 없는 상황이라 순수 12만원은 1,000억 이상 사업을 현재 추진하기는 조금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역사공원 조성 과정에서 매입하려던 KT 건물은 현재 청주시 의회 임시청사로 리모델링에 들어간 상태. 올해 매입할 줄 알고 월 1억 원씩 임차료를 부담하기로 했던 건데 매입 시기는커녕 여부조차 불투명해지면서 현재로선 시기를 장담하기 힘든 의회 신청사 건립까지 최소 수년 단위의 임차료를 물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오는 10월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주 도심통과 노선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주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역철도망 사전 타당성 조사는 오는 10월경 가시화되며 청주도심 노선 통과는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강희엽 철도국장의 발언을 공개하며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전 반석에서 세종, 조치원역, 오송역,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오송역에서 청주공항 구간을 기존 충북선을 이용하는 안과 청주 도심통과 노선을 신설하는 안이 국가철도망 계획의 복수로 반영되면서 사전 타당성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유 원유 가격 산정 방식을 둘러싼 정부와 낙농업자들의 갈등 속에 원유 가격 협상이 무기한 중단되고 있는데요. 급기야 사료값 폭등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낙농업자들이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릴레이 집회에 나섰습니다. 오른 생산비만큼 납품가에 반영해달라는 건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유 납품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젖소 85마리를 키우고 있는 청주의 한 농가입니다. 올해 들어 수입산 건초를 비롯한 각종 사료 가격이 40%나 급등해 한 달 사료값만 지난해보다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 사료 첨가제와 축산 기자재는 물론 폭염석 전기료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100만 원 남을까? 그러면 생활비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서 목장 그만두는 친구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낙농가들의 평균 부채는 2년 전보다 39.5% 올라 5억 원을 넘어섰고
최근 2년 동안 낙농가도 228곳이 폐업했습니다. 급기야 거친 빗속에서 전국의 낙농가 1000여 명이 길 위로 섰습니다. 계속 원유 가격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우유 납품을 중단하겠다며 집회를 연 겁니다. 원유 가격 협상을 원유 가격을 안 올려주려고 협상장에는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낙농가들의 피를 빨아먹고 우유업체와 낙농가들의 갈등이 시작된 건 정부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원유값 산정 개편안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제품을 만드는 가공유와 흰우유를 같은 값으로 납품해왔는데 앞으로는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낙농가들의 반발 속에 차등 가격제 논의는 중단된 상태지만 이번엔 원유 가격 협상에 미온적인 유가공업체들의 대응이 불을 질렀습니다. 이미 농가들은 1년 전부터 올라간 생산비를 감수하면서 생산을 했고 생산비 이하로 납품을 하라는 얘기인데 할 수가 없죠. 낙농가들은 오는 12일까지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집회를 열고 그래도 협상이 미뤄지면 원유 공급 거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시간뿐 아니라 날씨 같은 정보를 표기하는 스마트워치는 이 밖에도 기능이 다양하죠. 걸음수와 심박수, 혈압 등을 잴 수 있어 운동할 때나 건강관리용으로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정확도는 어떨까요?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각종 알람을 받거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스마트워치. 어디에 주로 쓰는지 물어봤습니다. 심전도 많이 쓰고요. 운동할 때 뭐 심박수 체크랑 뭐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진짜 정확한 게 맞는지 뭐 실내 자전거를 타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칼로리랑 그리고 워치에서 나오는 칼로리랑은 조금 다르고요. 얼마나 정확할까?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개 제품을 시험했습니다. 기본적인 연결 성능에서는 레노버의 한 개 시험 제품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휴대폰에 워치로 측정한 운동 결과를 제대로 전송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워치 사이 블루투스 연결 거리는 핏빛 시험 제품이 21m로 가장 짧았고 가민 시험 제품이 100m로 가장 길었습니다. 심박수, 걸음수, 거리 등 많이 쓰는 운동량 측정도는 삼성, 샤오미, 애플, 어메이즈핏, 핏빛 5개 제품이 모두 우수했는데 오차 범위가 10%를 넘지 않았습니다. 20대에서 40대 성인 남성 6명이 6km/h 30분 동안 걷기 운동을 했을 때 심박수, 걸음수, 운동거리 등 운동량 측정 정확도를 심전도와 혈압, 산소 포화도 등 건강 관련 기능은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전화와 메시지 알람을 받을 수 있는 편의 기능 등은 아예 없거나 최대 11개로 제품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대체로 기능이 많았던 삼성과 애플 시험 제품은 배터리 사용 시간이 2.3일로 가장 짧았고 샤오미 시험 제품은 9일을 넘겼습니다. 가격은 3만 원대부터 수십만 원까지 최대 13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제품별로 건강관리나 통신, 또 운동량 관리 기능에서 차이가 큽니다. 본인의 용도를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시계줄 내구성과 방수 성능 등은 모두 이상 없었고 유해물질 또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충북지부가 만 5세 취약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오늘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 5세 조기 취약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유아의 발달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아동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3만 명 가운데 97.9%가 만 5세 취약에 반대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순애 장관은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불교 정화운동의 산증인인 월탄 대종사 연결 답의식이 오늘 조계종 단양 대흥사에서 신도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월탄 대종사는 지난 1960년 11월 24일 불교 정화운동의 당위성을 천명하며 순교를 시도한 6 비구승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로 범랍 68세, 세수 86세로 지난 4일 입적했습니다.
월탄 대종사가 중심에 있었던 외색 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복원하려던 불교 정화운동은 결혼을 하지 않는 비구승 중심의 조계종이 출범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유연탄 가격 폭등으로 시멘트 업계가 올 들어 두 번째 시멘트 가격 인상을 추진하면서 레미콘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가 오는 9월부터 톤당 시멘트 가격을 92,200원에서 106,000원으로 15% 인상할 계획을 각 레미콘사에 전달했고 삼표시멘트도 11%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